자, 여러분 드디어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사의 특징은 시제, 수, 인칭, 법, 상, 태 이렇게 6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제라는 게 있죠. 시제. 시제는 뭐예요? 동동시제. 동사와 동사를 나란히 이어쓰게 되는 복문이 나올 때 단문에는 동사 하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단문의 동사도 시제에 맞게 표현해야 됩니다. 10년 전이란 얘기를 하면서 현재형 동사를 쓸 수는 없죠. 그죠? 10 years ago. 10년 전 I lived in 부산. 나는 부산에 살았다. 이럴 때는 lived라는 과거 동사를 써야 되듯이 뭔가 동사와 동사와 맞게 그리고 시제 표시와 동사가 맞게 어우러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제라고 하는데 동사와 동사 사이에 만들어지는 어떠한 시간의 흐름 이것도 동사가 가지는 것이고요. 수 그러면 단수 복수.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뭐예요? 대부분 he나 she, it죠. 그죠? he, she, it. 이거 이 뒤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예요. 동사가 현재일 때 유일하게 현재 동사가 살아있는 동사예요. 우리가 시제를 그래서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제의 기준이 뭐냐? 현재예요. 시제를 따질 때 기준이 현재라는 것을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현재라는 기준이 되어야지, 그죠?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늘 기준이 돼서 지난 얘기는 과거, 앞으로 뭐뭐 할 것은 미래 이렇게 시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완료 그리고 어떤 시점 이전에 해왔던 것도 완료 이런 식으로 뭔가 기간이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의 어떤 표현이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복수 역시 동사가 가지는데 주어가 3인칭 단수고 동사가 현재면 어떤 거는 s를 붙이고 어떤 거는 es를 붙여서 그죠?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간단하게 She plays 그 다음에 뭡니까?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일단 여기다 s를 붙이잖아요. 그죠? 현재형이죠. 늘 그녀는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지금 피아노 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she is playing the piano죠. 그렇게 쓰듯이. 자, 그 다음에 she teaches music. 그녀는 음악을 가르칩니다. 피아노 전공이고 음악을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다 s를 붙이거나 여기다 es를 붙이잖아요. 왜? 3인칭 단수고 동사가 현재일 때 s나 es를 붙인다. 시험에 수가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별표 3개. 하지만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얘가 그냥 과거가 돼버려봐요. played.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냥 그 사실만 있는 거예요. 자, 그녀는 음악을 가르쳤다. taught. 그러면 s나 es가 이렇게 과거형 동사로 되는 순간 s나 es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중요하고 인칭이라는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의 분류로 나누어지죠. 항상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1인칭이고 듣는 사람이 2인칭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죠? 여기 없지만 우리의 이야기의 화제 속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을 우리가 3인칭이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칭에 따라 동사를 변화시키고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도 사실대로 표시하면 직설법. 자, 가정하고 추측하고 상상하면 가정법. 동사 원형으로 이야기하는 명령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시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상인데요. 자, 상 그러면
단순한 사실을 표현하는 단순 시제가 있어요. 자, 과거 사실로 그냥 he 그 다음에 made a mistake before her. 그 남자가 그녀 앞에서 실수했다. 자, 볼게요. He made a mistake before her. 그는 그녀 앞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실수했다는 사실만 있는 거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he makes a mistake before her. 그는 그녀 앞에서 실수한다. 이 실수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실수를 자주 한다는 거죠. 그래서 he always makes a mistake 그러면 그는 그녀 앞에서는 항상 실수한다는 얘기고 he often makes a mistake before her 그러면 그는 종종 그녀 앞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인간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를 쓰기도 하고 미래로 그렇게 되면 he will make a mistake. 앞으로 미래에도 그녀 앞에 서기만 하면 그 남자는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를 그냥 단순 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작을 표시해주는 진행 시제, 그 다음에 기간을 표시해주는 완료 시제, 그리고 기간과 그리고 진행을 같이 표시해주는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해서 그 동사의 얼굴이 단순한 어떤 모습이냐, 동작을 표시하는 거냐, 기간을 표시하는 거냐, 기간과 진행을 표시하는 거냐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12가지 시제로 3가지 표현을 가지고 12개의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제라 합니다. 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능동,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스스로 하다 이러면 능동이고요. 그 다음에 당하다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모두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쫙 펼쳐지면 영어의 절반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수, 인칭, 법상태, 시제수, 인칭, 법상태 이런 것들을 동사는 가지고 있다. 되게 어렵다 그러면 동사가 시제를 가진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이렇게 밑줄을 만들어요. 항상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지금 이 칠판을 우주의 그러한 3차원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쫙 흘러가겠죠. 그죠?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간이 쭉쭉 흘러갑니다. 마치 SF 영화, 그런 영화를 할 때 첫 화면처럼 막 별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인데 이 시간 위에다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 이 시간과 동작과 상태를 같이 어우러지록 만들어주면 그게 시제인 거예요. 시제. 그럼 우리가 시제하고 시간은 엄연히 좀 다른 거죠. 그냥 시간 그러면 3차원적인 개념의 뭔가의 흐름이 시간인데 거기에 행해지는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을 우리는 시제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제라는 것이. 기준이 현재예요. 현재. 기준은 항상 현재입니다. 왜 현재냐? 살아있는 우리가 그죠? 언제나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늘 alive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새벽에 이슬이 맺힌다. 나는 늘 아침이면 일찍 일어난다.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지구는 둥글다. 그죠? 침대는 과학이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만들어낸 어떤 카피 문구고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늘 반복하고 그 다음에 사실이고 그리고 진리고 이런 걸 현재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동작을 가미하고 싶다라면 현재 진행으로 표시하는 거죠. I am studying, I am walking, I am thinking, I am hearing, I am watching 이런 식으로 비동사 ing를 표현하면 이게 동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지난 시간이지만 과거라는 시간이 항상 존재하죠. 과거는 정지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정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치 과거가 나로부터 멀리 멀어져 가는 것처럼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멀어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과거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과거의 시점에서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상의 시간이에요. 얘는 정지되어 있는 시간이고 살아있는 시간이고 가상의 시간입니다. 미래는. 되는 거죠. 이런 어떠한 몸의 이런 틀을 늘 여러분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태어났던 시간. 저랑 같이 공부를 막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막 시작했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 아프지만 좋아했던 여친과 남친과 헤어졌던 시간. 다 그 시간은 가만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재의 상태에 서서 늘 과거와 미래를 등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했다, 한다, 할 것이다. 했다, 한다, 할 것이다. 그러면 뭐 같아요? 로봇 같죠. 로봇. 그죠? 그러니까 해왔다도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도 있고 하고 있다도 있고 하고 있었다도 있고 하고 있을 것이다도 있고 다양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간만 표시한다 그러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라고 되겠지만 거기에 동작이나 상태를 얹어 놓으니까 이것이 완료도 되고 진행도 되고 완료 진행도 되고 단순도 되어서 시제라고 하는 아주 차원 높은 멋진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제다. 그래서 그림 속에 이런 머릿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이런 시간이 있다고 봤을 때 시험 문제 볼까요? 우리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고를 쓴다. 그러면 무조건 과거 동사를 써야 돼요. 과거 동사 밑에다 어고 썼죠? 10 minutes ago, 10 years ago, 1 years ago, 또는 1 month ago, 또는 뭐 a week ago. 이리 쓰는 말들은 전부 과거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다 틀립니다. 왜냐? 이 ago는 여러분이 현재 시점에서 거꾸로 10분 전, 1년 전, 5분 전, 10년 전, 20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과거랑 씁니다. 그럼 영어에서 말하는 과거는 어떤 시점까지 과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과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방금 전까지 과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방금 전은 just now입니다. just now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방금 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바로 과거의 동사를 지배합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 자, 그래도 우리에게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사건. 뭐 천안함의 폭침이라든지 그거 말고. 그렇죠? 한국전쟁. 1950년, 여러분 태어나진 않았겠죠. 저도 태어나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의 뼈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다준 역사적 사건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한국전쟁 발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과거예요. 여러분이 또한 주니어를 만들어서 걔들이 또 한국전쟁을 바라볼 때도 그건 그냥 과거인 거예요. 왜? 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현재 존재하고 미래에 어떠한 주니어가 만들어져도 저건 그냥 과거인 거예요. 늘 이렇게 세 가지의 틀이 살아있는 자가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있는 자가 미래를 상상하면서 늘 시제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과거 ago, just now 역사적 사건을 언제나 과거로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과거 하나는 그냥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뭐냐? 별표 3개짜리가 있습니다. 별표 3개짜리. 별표 3개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게 전제예요. 부사절. 부사절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약간 시간이 지난 듯하지만 종속절이라는 걸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속절은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그리고 부사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종속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부사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사절에 시간 의미 부사절, 조건 의미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도착한다면, 당신이 내일 도착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출발할 것이다. 보세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하도 마찬가지. if 조건이죠. it blank fine tomorrow. 그 다음에 I'll 내일 날씨가 좋으면 go fishing. 나는 내일 낚시를 갈 겁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will go는 분명히 tomorrow에 맞는 시제인데 여기다는 뭘 쓴다는 거예요? is를 쓴다는 거예요. is. 현재가 미래를 대용한다는 거예요. will be라고 쓰지 않습니다. 내일이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will be 쓰면 틀려요. 현재가 미래를 나타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건 의미가 아니고 시간 의미죠. 당신이 도착했을 때 when 아직 안 온 거죠. you blank here. 당신이 여기 도착했을 때 나는 함께 외출할 것이다. will go out with you. 분명히 네가 집에 돌아오면 함께 그죠? 마켓에 쇼핑 갈 건데 너와 함께 나갈 거야. 내가 여기 왔을 때 나 혼자 안 가. 그러면 아직도 그 사람이 당신이 여기에 와야 되는 시간은 미래에 벌어질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미래 사실을 보면 너가 여기에 왔을 때, 오게 되었을 때, 왔을 때 그러면 미래와 같이 will을 써야 되지만 여기에 그냥 뭘 쓴다? come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현재형 동사로. 여기다 will come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주 현재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면 현재에서 중요한 거, 과거에서 세 가지 내가 중요한 거 얘기했죠. 현재에서 중요한 거, 시간 의미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 조건 의미의 부사절에서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 한 가지,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명언 따위는 언제나 현재를 쓴다. 왜?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주니어가 살아있는 시점에도 얘들은 늘 진리일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보세요. 아주 증명이 좋아요. 컬럼버스가 옛날 옛적에 발견했죠. discovered. 그 시절에는 멀리 항해를 나가면 그저 뚝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구의 네모난 형태, 그저 평지의 형태를 생각했었는데 콜럼버스가 드디어 발견해내죠. 뭘? 이분은 과거 사실입니다. that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구, the earth. 지구는 둥글다. 그죠? The earth is round. 그래서 여기에 동사가 아무리 과거, 여기에 그 콜럼버스가 발견을 했더라도 여기에도 변치 않는 사실이 지금까지 계속 오니까 이때는 is를 쓴다는 거예요. The earth is round. 현재를 쓴다는 거죠. 여기가 과거라고 해서 과거 쓰고 여기 과거라고 해서 과거 완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늘 현재를 쓴다는 거죠. 언제나 현재.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자,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동작이나 상태를 얹어주는 것을 시제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늘 살아있어서 alive 상태고 과거는 정지해 있으며 미래는 가상의 시간이다. 여러분 절대 여기서 미래의 시간에 갈 수 없어요. 상상만 하는 거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갈 수 없겠죠. 아직 타임머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단순한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는 ago, just now, 역사적 사건의 과거를 쓴다. 현재는 조건 의미의 부사절, 시간 의미의 부사절,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명언 따위는 언제나 현재를 쓴다. 말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래는 뭐냐? 미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조동사 뒤에 원형을 붙여서 표현한다. 이게 시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시제만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이 너무 복잡하고 아주 심오하죠. 여기에 기간이 함께 첨가되는 거예요. 기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과거 시점을 정해요. 내가 3년 전 그녀와 헤어졌을 때 나는 그녀와 사귀었던 추억이 오래오래 있었지.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살아서 그녀와 3년 전에 헤어졌지만 좋은 기억과 추억들이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표시한다? 과거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렇게 대과거로 표시하죠. 이것을 우리는 had pp라 한다. 과거 완료. 그죠? 과거보다 더 먼 과거. 과거 완료. 대과거로 하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3년 전에 헤어졌을 때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이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그냥 일만 해왔다. 그럼 이 표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have나 has, pp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내가 그 일이 마쳐질 때쯤 나는 엄청난 인생의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이만큼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경험을 앞으로 어떤 시점까지 계속 가져간다는 거니까 이때 미래 완료라는 거예요. 이게 will have 미래 완료 have pp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이해했으면 끝납니다. 보세요. 여기 6번째 강의 시제의 접근과 이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 이해하기 1번 현재는 살아있는 시제다. 보세요. 모든 동물은 산소가 필요하다. 그렇죠? 살아있는데 이건 진리입니다. 두 번째, 현재는 반복되는 동작의 시제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난다. 어제도 일찍 일어났고 오늘도 일찍 일어났으며 내일도 일찍 일어날 것이다. 계속 반복되는 건 현재를 쓴다는 거죠. 왜? 늘 살아서 움직이는 시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는 불변의 진리를 표현한다. 그렇죠? 지구는 둥글다. 자,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는 주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세요.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현재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별표 3개짜리. 보세요. 시간 의미 부사절에서 will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조건 의미 부사절에서 현재를 쓴다. 그래서 별표 3개를 제가 쳐놨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시제 이해하기. 과거는 과거 사실만 표시한다. 그가 서울에 살았다.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He lived in 서울 그러면 그가 과거에 서울에 살았다는 거지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는지 이사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과거에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과거는 just now, 방금 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방금 전이라는 표시. 세 번째, 뭐뭐 ago는 과거 동사와 쓴다. 기준이 늘 현재로서 전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과거로 쓴다.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하였다.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1950년은 그냥 과거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자,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했다. 이 표현 보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그죠? 집에 복귀하자마자 쓰러져 잤다.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자마자 곧 헤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동작이 두 개라서 여기랑 여기랑 시제가 앞에 발생한 시제가 먼저 일어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도 과거 동사를 쓰고 여기도 과거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시제의 경제성이라고 그래요. 먼저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 완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 쓰고 이러면 딱딱하다는 거지 글이.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만 기본 기초 영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s soon as he arrived at the airport. 그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 그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 그는 택시를 잡아 탔다. 그죠? 비행기를 타고 딱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리무를 타고 서울 시내로 바로 들어왔다.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미래 시제 이해하기.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미래에 그렸을 때 will이나 shall이 들어가면 워낙 이 자체가 미래조동사라는 인식을 강하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래 시제를 이렇게 표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식 영어,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는 shall을 좀 더 그죠? 자제하면서 will이라는 개념을 다른 방향으로 좀 더 많이 변형시켜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물론 더 있습니다만 5개가 제일 많아요. will 대신에 be going to, be supposed to, be expected to, be likely to, be about to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번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 2번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3번 뭐뭐 할 것으로 기대되다. 4번 뭐뭐 할 것 같다. 5번 막 뭐뭐 하려 하다. 바로 미래에 조만간에 벌어지게 될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will 대용어구가 오히려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영어의 시스템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독해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물론 be supposed to 부정사 하나만 가지고 깊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10개, 20개의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숨겨진 뜻을 우선적으로 기억해 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완료 시제. 자,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 완료. 이 과거 완료는 기준이 과거.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과거 완료는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글 속에서 글이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던지고 있는 문장을 주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동작을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를 항상 시험으로 출제합니다. 과거 기준이 과거의 동사가 유독 눈에 띈다? 과거 완료를 묻고자 합니다. 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라는 것은 시제 자체의 기준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내가 그 과거의 어떤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표현이 뭐냐? 경계 완결. 경계를 완결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경계 완결. 경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경계를 완전히 완결하라. 경험. 나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계속 나는 그녀와 10년째 사귀고 있다. 완료. 나는 방금 내 프로젝트를 끝냈다. 결과 나는 어제 노트북을 분실했다. 그래서 없다. 이런 식의 4가지 의미가 완료라고 하는 의미에 숨겨져 있음을 거기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he has been to. 계속, he has studied. 완료, he has just finished. 결과, he has gone to New York. 그는 뉴욕에 가고 현재 여기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완료 시제를 4가지의 의미를 담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센스를 한번 살짝 연구를 해볼게요. 여러분 유명한 식당에 가면 다 그죠? 테이블 위에 센스 1992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센스 1992 이 얘기는 뭐예요? 1992년은 분명히 여러분 시점에서 과거 시점이죠. 보세요. 여기 현재 2018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992년 그러면 여기 과거 시점 여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92년 이래로 그래서 얘는 전치사로 쓰든 지금 이 명사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예요. 1992년 이후로 이것도 접속사로 쓰이든 주어가 과거 동사 한 이후로 이렇게 쓰든지 간에 아니면 얘가 부사로 쓰이든 간에 부사든 접속사든 전치사든 뒤에는 과거 시점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후로 과거 시점부터 저쪽이 아니라 과거 시점부터 저쪽이다 그러면 기준이 과거니까 과거 완료가 답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자 하는 그죠? 하나의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센스가 개입되어지고 과거 시점이 나오면 언제나 주절은 동사가 현재 완료를 가져오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경계 완결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죠. have나 has나 pp를 쓰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계 완료.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완료에 대한 since 현재 완료 읽어보겠습니다. 자, he has worked for the company IBM since then. since then, 그때라는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예문은 since 1985. 1985년이라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 예문 갑니다. They have worked for the company IBM since they married. 그들이 married, 결혼한 이후로부터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주절의 동사 has worked, have worked. 전부 동사가 뭐예요? 현재 완료죠. 그죠? since가 현재 완료를 대표하는 그러한 부사, 전치사, 접속사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진행 시제 이해하기. 이제 드디어 시제에서 마지막 시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친구한테 띠디딕 메시지가 왔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자, 이 속에는 비동사와 doing이 함께 있어요. 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뭐하니?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메시지 답변 어떻게 해줘요? 숫자 1을 보내죠. 일하고 있어. 참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일하고 있어. 자, 이렇게 단축하다 어디까지 단축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오락물에서 계속 이런 단축형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단축이라는 개념은 영어에서도 상당히 아주 현상이 두드러지다 그러죠. 옛날에 대통령의 취임식 연설문, 그죠? Inauguration Address, 취임식 연설문을 보더라도 옛날보다 현재의 대통령 연설문이 훨씬 더 간략하고 단축형으로 많이 쓰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 자체가 장황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줄여쓰기 하는 거 아주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사가 비동사와 ing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진행형을 표시하고 있는 거는 현재 진행형일 때는 are you doing이고요. 너 당신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알리바이를 증명해 보시오. What were you doing? 당신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때는 과거 진행이라는 거지. 이렇게 비동사와 ing를 쓰는 것은 진행형 동사라 하고 이때 ing 앞에 있는 비동사를 조동사라 하는데 진행형 동사를 쓰는 주 목적은 뭐냐?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쪽으로 다시 가서 너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 was doing, were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am doing, is doing, are doing. 미래에 뭐 하고 있을 거니? will be doing. 그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야, 너 내년도에 3월, 4월, 5월 달에 또는 6월 달에 시험 합격하고 여름에 뭐 할 거니? 내년도 이맘때쯤에 너 뭐 하고 있을 거니? 그러면 I will travel in Europe. 난 유럽을 여행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미래의 사실이지만 I will be traveling in Europe. 유럽을 여행하고 있겠지. 그러면 그죠? 현실적으로 동작을 묘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사실로 묘사해도 좋겠지만 그것을 BING로 표시함으로써 좀 더 현장감 있게, 그죠? 그렇게 표시하는 동사의 표현법이 있다. 이것도 시제에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괄호에 진행 시제 이해하기, 동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시제다. 1번, 현재 진행, Emma is ing. She is playing the piano in the room now. 지금 is playing. 두 번째, were ing. She was taking a nap in the room then. 그녀는 그때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was taking. 미래 시제, will be traveling in Europe by this time next year.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년도 이때쯤에는 유럽에서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자, 네 번째.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법칙은 법칙이고요.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 그리고 사고방식 일치하는 거,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원칙은 사실 한 30에서 한 40%, 예외는 한 40에서 100%. 암기해야 돼요, 사실. 언어는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도 어떻게 보면 암기예요. 그래서 쉽다 그러면 사실은 원칙이고 그렇겠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쉽다는 게 암기 부분이에요. 이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나누어서 반복해서 해주면 끝나는 거고, 사실 어렵다 그러는 건 여기에 우리 사고방식을 가지고 영어식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배경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말화해서 여러분 멋진 작품 같은 경우는 그죠?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번안하고 번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식으로 바꿔버리면 작품의 본질을 바꿔버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옛날에 타이타닉, 그죠? 그 번역하신 분이 한 1억 5천 정도의 번역료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했지만 그 아픈 마음, 애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잘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번역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지리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를 극복하려면 그 자체를 그냥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강의를 할 때는 그런 식의 그냥 받아들임, 그 문화의 체험 이런 것들을 그냥 표현하고 얘기해 주니까 수험생들은 오히려 그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있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말로 이해해 줄까라고 해서 설명을 해서 쉽게는 받아들이지만 실제 영어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냥 느끼면서 쫙 몸에 흡수한 영어가 가장 제일 좋은 영어인데 그걸 그죠?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지루하겠죠. 그런 것들 잘 접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형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를 어떻게 진행형으로 표시할 거예요? I love you 그래야지 I'm loving you 그러면 난 너를 문지르고 있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진행형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you 그래야지 그죠? I'm liking you 어때? love you는 가만히 있고 loving you는 막 몸을 흔들 거예요? I'm loving you 이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자체가 가지다, 소유하다, 알다, 담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그냥 소리가 들리다 이런 것들은 의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물론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만 예외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리지널 액션의 주의를 보시고 주변에 시간 되면 여유롭게 그죠? 사이드를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만나면 진행형 동사가 되고 비동사와 ing가 만나서 동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쉬워요. 자, 보시다시피 자, my mother 어머니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washing the dishes. wash the dishes 하면 설거지 한다는 거죠. 여기 표현 없지만 now 이런 말을 써준 거와 다름이 없어요. 어머니 뭐 하시니? 전화 좀 바꿔줄래? Mother's washing the dishes. now. 설거지 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 동작, washing의 동작을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자, my hobby. 여러분 머리가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공부만 많이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수돗물 그죠? 많이 틀어놓고 설거지를 많이 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머리가 차가워져요. 좀 특이한 특징인데 물이 손에 닿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져서 늘 설거지하는 걸 취미로 하고 그랬는데 my hobby is washing the dishes. 나의 취미는 그죠? 종종 my hobby is 비동사 뒤에 종종 often sometimes washing the dishes. 때때로 설거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취미가 아니라 이건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거죠. 나의 hobby는 설거지하기. 그래서 이때는 washing이 뭐라는 거예요? 동명사. 위에서 washing은 뭐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면 washing하고 있는 어머니, washing은 곧 취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동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6번째 시간까지 마쳤고요. 다음 주 그죠? 또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살짝 리뷰 테스트 합니다. 리뷰 테스트는 피드백이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SNS 질문하시고 오프라인에 오셔서 질문하시고 온라인 상에서도 질문하시고 24시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항상 일일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충분히 풀어보고 다시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피드백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부분도 피드백킹으로 여러분에게 또 간단하게 문제를 주겠지만 그 핵심들을 잘 챙기는 그런 수업을 위해서 4, 5, 6강의 수업을 다시 한번 챙기고
그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